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았던 브로디는 은퇴 후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그동안 서재에 쌓아두고 정리하지 못했던 오래된 책과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살면서 많은 일을 겪은 그였지만 그 중에서도 2차 세계대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 후로 정말 많은 것이 사라졌었는데 그때의 상자가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니. 상자 속에서 그는 반가운 파일 하나를 발견하곤 호기심을 가득 품은 채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고도 정성스레 읽어 내려갔다. 거기에는 수십 년 전 초등학교 교사 시절 나의 장래 희망 쓰기 시간에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삐뚤빼뚤 써 내려간 저마다의 꿈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꿈은 다양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싶다는 아이, 전 세계를 누비며 꿈을 펼치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아이, 자비롭고 아름다운 왕비가 되고 싶다는 아이.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데이비드의 꿈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데이비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영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그로부터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문득 아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는지 궁금해졌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매체를 통해 공지문을 올렸다. 모모 초등학교 재직 시절의 수업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래 희망 쓰기 시간에 본인이 썼던 꿈이 궁금한 친구들은 제게 연락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대부분이 그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어린 시절 자신이 꾸었던 꿈 파일을 가져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꿈을 이룬 이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이도 있었다.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손에 남은 건 데이비드의 꿈이었다. 그는 어쩌면 데이비드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난 50년 동안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처참한 세월 속에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에게는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그의 꿈을 함부로 버리거나 치워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심 끝에 그는 데이비드의 꿈을 개인 수집가에게 기증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데이비드 블링킷 교육부 장관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바로 그 꿈의 주인공 데이비드입니다. 지금까지 제 꿈을 소중히 간직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년 전에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꿈을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꿈을 이루지 못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게 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꿈.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꿈과 신성한 사명, 그리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채 이 땅에 태어나며 그 잠재력은 거대한 빙산과 똑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은 그 빙산의 일각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 그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은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나에겐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 데이비드 블렁킷은 행운하였다. 일찍부터 자신의 꿈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도전한 끝에 마침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0년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이 청소년을 위한 텔레비전 공익 프로그램에 출연해 꿈을 향해 달려왔던 자신의 여정을 소개했다. 저도 어릴 때는 여러분처럼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버스 기사도 되고 싶었고 티켓박스 직원도 되어보고 싶었어요. 한때는 경찰관과 군인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대신 꿈을 바꾸었죠. 심할 때는 1년에 7, 8번 꿈을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꿈이 지닌 힘을 믿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에게 실패란 없다. 그저 잠깐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꿈을 꿀 수 있어야 하며 설사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을지라도 그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단번에 찾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어쩌면 10개의 꿈 중에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 그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걷다 보면 진정으로 당신이 꿈꾸는 것을 끝끝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역경과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선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지,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 등을 깊이 생각해보자. 그런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관해 고민해 보도록 하라. 내가 누구인지에 관해 이해하려면 우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꿈은 자아 실현을 위해 끝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정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사람은 일단 꿈이 생기면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며 용기와 신념을 갖게 된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한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물론 인생은 녹록지 않다. 수많은 어려움과 걸림돌,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담담하게 그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는가? 세상에 늦은 때란 없다. 자신을 신뢰하라. 믿어만 준다면 당신은 반드시 해낼 것이다. 인생은 지금 현재가 하나씩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것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궁극적인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방황 속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장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최종적인 꿈을 단번에 아주 쉽게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설령 지금 당신의 꿈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자. 오늘을, 매 순간을, 지금 당장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다 보면 지금의 땀방울이 모여 훗날 당신의 꿈을 이루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늘 불안에 시달리며 어떠한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는 행복하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없다. 진정한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생존조차 위태해질 수 있다.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는 삶으로는 인생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한다. 생존에만 매달리는 삶은 자신감을 빼앗기고 오롯이 나에게 속한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지금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업계를 찾아가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면 할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 모든 선택의 과정은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명확히 아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며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반복되는 이직과 변심으로 아무런 발전도 하지 못한 채
늘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바윗돌과 같아서 올바른 자리에 놓아주면 더 나은 인생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 좌절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보다 항상 다른 사람이나 사회 혹은 외부 환경에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무력함과 우울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으며 짜증과 분노 같은 감정에 잠식된다. 보상심리. 보상심리는 무엇을 하든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마음 상태를 말한다. 나는 늘 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쪽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진짜 섭섭해요. 혹시 누군가를 도와준 뒤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당신 역시 보상심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진정으로 누굴 돕는 사람은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설령 상대방이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건 오로지 내가 원해서 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 큰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의 삶이 힘겨운 이유는 내가 한 것에 비해 더 많은 걸 얻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는 어릴 때부터 받은 잘못된 교육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많은 부모가 지금도 자녀에게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좋은 대학 못 가? 라는 등의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자. 좋은 대학에 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취직을 잘한다는 것의 기준이 뭘까? 연봉이 높고 복지가 좋고 누구나 알 법한 브랜드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 어릴 때부터 이러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무조건 노력에 비해 많은 걸 얻으려고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대가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통제와 억압. 고통의 세 번째 원인은 바로 통제와 억압이다. 통제와 억압이란 오로지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심리다. 이러한 마인드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원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상사, 상사를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직원, 자녀를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는 부모, 본인의 생각대로 남편을 움직이려는 아내. 즉 상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고 편한 방식으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태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런 종류의 억압이 많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모두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의 반응은 어떤가? 잘 모르겠다면 당신의 지난날을 떠올려보라. 어릴 적 부모님이 혹은 당신의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의 기분은 어땠는가? 사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 내 기준에 맞춰 상대가 움직이도록 요구하는 건 절대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통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타인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를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변하면 이 세상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매일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진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생각이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원인을 바로 알고 나면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다. 짜증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불편할 때 스스로 물어보자. 혹시 내가 지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나? 아니면 보상을 바라나? 혹시 내가 저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인가? 이런 의식이 생기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닫는다. 그러면 절반이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고통의 근원을 뿌리 뽑으면 우리는 매일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만일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성공적으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지나간다. 영원한 순간은 없다.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들자. 실패는 사람을 낙심하게 한다. 슬픔과 비통함, 절망의 구렁텅이로 비정하게 내몰아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실패의 그림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희미해진다. 그러니 설령 지금 실패했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진짜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영역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깨에 힘을 주고 가슴을 굳게 펴자. 성공 역시 지나간다. 그러니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성공이 가져오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저장되어 수시로 들춰보고 당시를 회상하며 기뻐할 수 있다. 물론 성공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도취로 성장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의지가 나약해진다. 과도한 행복감은 당신의 모든 의지와 의욕을 인정사정 없이 앗아간다. 그러니 설령 지금 성공했다 할지라도 절대 일희일비하지 말자. 모든 건 지나가기 마련이다. 걸음을 멈추면 길 끝에 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겸손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가끔의 실패로 낙담하거나 고꾸라지지 말자. 또 잠깐의 성공으로 득이양양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까맣게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정해진 성공과 실패란 없다. 그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만 있을 뿐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었든 얼마나 많이 상심하고 절망했든 그 모든 건 지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간 당신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내야만 한다. 그러려면 평정심이 필요하다. 실패를 겪은 사람은 실패 속에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도 성공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마음에 새기면 그것을 발판으로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다. 사실 성공이든 실패든 행복이든 고통이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사라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 앞으로 굴러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실패도 영원한 성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따라 흘러간다. 우리가 조절하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내면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세상을 살아보자. 해마다 바뀌는 계절과 바람의 냄새를 느껴보자. 꽃이 피고 시들고 하늘의 구름이 변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인생을 즐겨보자.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높게 또 때로는 낮고 잔잔하게 찰랑인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또한 지나간다는 것이다. 좌절과 실패 담담히 받아들이기. 세상에 쉽게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좌절과 실패를 딛고 이겨내는 건 성공 스토리에서는 아주 흔한 지극히 평범한 사건 중 하나다. 그러니 마음을 가다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심지어 좌절이나 역경을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이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되어 더욱 강인하고 멋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실망하거나 당황하지 말자. 그렇다고 어둠의 그림자가 영영 나를 덮어버리도록 방관하지도 말자. 그건 그저 당신이 얼마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일종의 테스트와도 같은 것이다. 매번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나를 발견함에 또 다른 희열을 느낄 것이다. 사람의 신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닌 일종의 내면 암시와도 같다. 긍정적인 내면 암시는 우리가 꿈을 얻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부정적인 심리와 마인드는 모든 일을 그르친다. 성공을 향해 성실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과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걸어온 길, 실천했던 일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며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다. 지나친 불평과 원망, 반항심 역시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다. 적당한 불평이나 원망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정적인 심리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 늘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점차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내려서 더욱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싶다면 굳건한 신념을 유지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생각은 많이, 불평불만은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는 개인의 관심사나 특기 및 장점, 향후의 커리어나 개인 및 사회의 영향 등과 관련 있는 것이 좋다. 그런 목표가 실현하기 용이하고 더 의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목표를 확립한 뒤 계획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우리 주변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목표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과 개인의 정서, 그리고 대처 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성공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지름길도 없다. 성공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세운 다음 그것을 성실하고 끈질기게 실천하는 것뿐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들의 성과에 배 아파하지도 말자. 어쩌면 당신은 대중에게 보이는 화려함에만 주목했을지 모른다. 그들이 그 성공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 눈물을 흘렸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성공을 향한 목표를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보자. 중간에 풍랑을 만나도 주저앉지 말자. 길어봐야 몇십 년인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멋지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좋은 생각의 습관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핵심을 잘 짚어낸다. 그리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기가 막히게 내린다. 이로써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는 한다. 기존의 닫힌 마인드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문제 자체에 사로잡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밖에는 벌써 봄이 오고 있는데 말이다. 나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열린 마인드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가도로 분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새롭고 신나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혁신적이면서 효과적인 열린 마인드의 사고방식이란 무엇일까? 첫째,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나 문제가 가져온 현상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는 이미 일어났고 목표는 정해진 이상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능력껏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자꾸만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다가 결국 그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등을 따지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둘째, 먼저 행동에 나선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신뢰해야 한다. 먼저 조건을 다 갖춰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라. 무슨 일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행동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셋째, 인생은 늘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예상 밖의 계획과는 다른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모든 것이 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덤덤히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 정서에 사로잡혀 두 눈이 가려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로써 더욱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넷째, 아무리 열린 마인드라고 해도 효율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그 사고방식을 통해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열린 마인드의 개념이나 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개념이나 이론도 효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져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문제 없다. 세상에 안 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라. 물론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라서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더 아름다운 나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감이라는 건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신이 노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설령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해도 괜찮다. 나 자신을 믿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성공이라는 녀석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공을 향해 능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자신감을 잃지 말자.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성공이 당신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